네, 1년에 4번 주도주들의 흐름을 좌우하는 큰 판이 열립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지수, 이른바 MSCI 지수의 구성 종목 편출이 발표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자금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엔캠이 편입되면서 축포를 터뜨렸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은 편출됐습니다. 업계에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엔 3,6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됐는데 반면 편출된 삼성증권은 1,200억가량 이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들의 희비가 갈릴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MSCI 정기 변경이 1년에 4번인데 다음 달에 그 한 번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 이슈에. 네, 맞습니다. 일단 이 MSCI 리뷰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부터 살펴드리면 다음 달 13일에 발표가 되고요. 네. 한 달이 조금 안 남았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 시가총액, 유동시가총액, 외국인 비율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정기 편입을 위한 기준 시가총액은 약 6조 원 정도로 지금 짚어지고 있고 유동시가총액은 약 2조 원 정도로 지금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편입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요, 이제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사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지난해에요, 이 패시브 펀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액티브 펀드 자금에 비해서 패시브 펀드 자금이 추월한 게 지난해 처음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패시브 자금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MSCI 지수의 이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요 이 이벤트를 앞두고서 이 패낙괴라고 하거든요. 이른바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고 하는데,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가 4조에서 5조 원 언저리가 되면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MSCI 들어갈 수 있겠는데? 라는 논리가 더해지면서 이제 가자를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기대감을 앞세워서 주가들이 많이 오르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MSCI에 편입된 종목들인데 편입 전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오히려 이 편입된 이후에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빠지는 케이스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이 편입 후보 기업들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요 기업들로는 LS 일렉트릭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후보군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워낙 금요일 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 들어왔고요. 또 오늘도 많이 빠지고 있어서 조금만 상황을 짚어보면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밥켓 인수하면서 일단 두산 밥켓이 갖고 있던 해외 유통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두산 밥켓의 로봇의 물량들을 파는 이런 밥켓향 매수 이런 실적도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봤었는데 아무래도 워낙 급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수급 측면에서 좀 편익을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또 5조 원 그 밑에 있는 후보 기업들은 어떤 게 있냐라고 살펴보면 아까 살펴봤던 LIG, 넥스원이나 현대 로템 같은 기업들이 있고 또 LS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게 있는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오늘 또 6월 이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라면의 판매량이 꾸준히 잘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잘 나왔습니다. 일단 전월 대비로는 조금 줄긴 했는데 3개월 연속으로 1억 달러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단 제가 편입은 이제 8월 13일 날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이걸 기준으로 정하는 게 이번 주 말에서 이제 다음 주 초쯤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간에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LS 일렉과 두산 로보틱스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편출되는 기업은 어디가 있어요? 일단 시총 기준으로 볼 때요 조금 좀 기준이 좀 낮긴 합니다. 일단 그 컷오프 기준에서 3분의 2 이상이 되면 되고요. 그러니까 6조 원이라고 했으니까 시총 4조 원 이상 정도면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 오늘 SKIT 같은 경우에 장중에 시총이 3조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때문에 좀 만약에 빠질 위험이 좀 크고요. 또 다른 기업들로 살펴보면은 한미약품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게 좀 시총에서 많이 부족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나 넷마블은 좀 유동 시총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편입과 반대로 편출 같은 경우에도 역시 패시브 자금이 빠질 수 있으니까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 지금 MSCI 정기 변경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신규 투자해보는 판단은 적절하다고 보세요?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상 통계를 봤을 때는 이 MSCI 편입에 대한 패시브 플레이는 언제가 가장 효과적이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8월 15일 날 확정이잖아요. 그러면은 2달 전입니다.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2달 전에서 한 달 전까지가 가장 효과적이었었고요. 그렇게 부지런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정작 이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그 한 달 사이에는 조금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에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빠듯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변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가 있다라는 기준 자체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준이 약간 좀 느슨한 기대감만 가지고서 움직일 수 있는 2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의 플레이가 가장 좀 잘 먹히고요. 네. 지금부터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고 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편입이 실제로 되고 나면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은 보통 어떻게 움직이나요?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네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참 고민입니다. 어제까지는 분명 편입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오늘 급락으로 또 멀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편입 가능성. 일단 뭐 지금 시가총액 6조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까지 어떤 주가 흐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함부로 이제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초까지의 어떤 주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막차를 타려는 이런 패시브가 나온 괴물들이 많이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패널계가 온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